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남자 들어오는 시기, 여자 들어오는 시기에서 만남을 논했습니다. 만남, 사랑을 논했으면, 자, 이번 시간은 뭐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별, 이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별하고 이혼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자, 이 시기에 조심하자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별 타임이 왔구나. 아싸, 이별하자. 이게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나랑 이별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고서 울고 있자. 이 얘기도 아니고, 너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상대방 거 운을 보고서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릴 취지는 이런 운이 다가오니까 내가 좀 조심하고 상대방한테도 미리 알려서 조심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곡해 들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전쟁, 이별을 전쟁 파트, 이별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관점에서 논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자, 십성의 관점입니다. 자, 오행 십성의 관점이에요. 비식재관인에서 어떠한 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별을 겪고 다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볼 것이고, 두 번째 관점, 합충형해파로 이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합충형해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어떻게 쉽게 알려드리고 고민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 수 있는 것만 제가 찝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EBS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다가 못 알아먹겠다고 딱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살의 관점입니다. 음양의 관점이죠. 그래서 까지 이런 신살이 들어오면 그런 이별의 전조 증상을 겪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올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명리학 초보분들도 계시고 고수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십성하고 이 신살 있죠? 요거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잘 들어맞아요. 근데 이 합충해합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중수 이상 분들은 이 합충해합을 보시고 나는 초보다, 그럼 이 십성 파트하고 다음에 이 신살 파트만 보셔도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십성 파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십성으로 보는 이별, 이혼은 사랑과 전쟁.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비식재관인이 있어요. 이거를 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비겁은 비경겁재를 나타내고요. 식상은 식신상관을 나타냅니다. 재성은 정재, 편재, 관성도 정관, 편관, 인성도 편인, 정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요 두 번째 파트 있죠. 여기에서 상관을 주목해. 왜 상관을 주목하냐? 상관은 뭘 때리느냐? 말 그대로 상하게 한다. 뭐를? 상하게 한다. 정관은 여자한테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운이 들어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별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부부싸움, 그리고 사랑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남자는 이 상관운에 이별의 전조 증상을 겪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비겁은요, 나예요, 나. 일간이 비겁입니다. 일간. 그리고 식상이 나오죠. 식상은 뭐냐? 이거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애의 관점에서. 이거는 감정이고, 다음에 이 재성은 남자한테는 여자입니다. 자, 그리고 관성은 여자한테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운을 볼 때 재성하고 관성에 주목해라, 이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자, 이 식상은요, 감정이에요, 감정. 자, 여성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변한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너무 이 상관운이 들어와서 상관운에 여성분이 너무 감성적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이 상관이 나와서 이 관성, 남자를 치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남자를 치면 내 배우자, 내 남자친구랑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너무 쉬워요. 이 첫 번째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상관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자, 남성분들 감정적으로 되면 어떡할까요? 재성을 찾겠죠? 재성을 찾아요. 그 얘기는 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성분들 이 상관운에 바람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관운에 정관을 직접적으로 때려서 다툼을 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변해서 또 사랑이 꽃피우니까 여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상관은 또 관을 때리잖아요. 이 관성은 뭐예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나 남자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가 망가지는 타임입니다. 여자는 예민해지고 남자는 다른 여자를 찾을 수가 있고, 다음에 나를 억눌렀던 그런 규칙, 관성을 무너뜨리고 외도를 할 수가 있고, 눈이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관운에는요, 이별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운이라는 건 항상 말씀을 올리지만
대운이 있고요. 다음에 세운이 있고요. 다음에 월운이 있고요. 다음에 일운이 있고 다음에 시운이 있습니다. 대운은 10년입니다. 대운은 10년. 세운은 연운이라서 1년입니다. 우리 신년운세 보죠. 월운은 한 달, 일운은 하루, 1일. 시운은 2시간. 그러면 우리가 시운은 빼자고요. 시운은 빼자. 왜냐 2시간 금방 가잖아요. 이게 상관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일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끔 여성분, 남성분들 오늘 희한하게 우리 만났는데 싸운다 이런 날 있죠. 그래서 간단한 싸움, 사소한 싸움,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이 상관이라는 게 들어오면 연인 관계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 달이 들어오면 한 달 내내 좀 관계가 서먹해진다던가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때 상관을 들어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여성분이 약간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시간을 가지자 이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세운이 1년이에요. 그러면 이거 세운하고 대운 이거 있죠.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1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올해 이별수가 있는 겁니다. 이별과 다툼이 일어날 수. 10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10년 기간 동안은 언젠가 한 번은 다툼이 있거나 이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상관운에는 다툼이 발생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다투고 이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다 필요 없고 자, 상관입니다. 자, 상관은 어떻게 보나요? 예, 한글로 만세력 다운받으시면은 상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합충형해파입니다. 이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합충형해파 운입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다룰 거는요, 요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합운과 충운을 다룰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만 해도요, 매우 복잡합니다. 형이나 해나 파는요,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갔다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형해파가 들어오면 우선 조심하자. 대운 또는 연운에서 이거 형해파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크게 작동은 안 하거든요. 크게 작동은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디테일 분야에서 요거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자. 근데 이 합충은요, 연애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합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고 조금 EBS 방송 학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복잡하신 분들은요, 신살 파트는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재밌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에는요 청간합이 있고 지지합이 있다. 복잡하죠? 요 글자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갑기합이 있고 을경합이 있고 병신합이 있고 정임합이 있고 무게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5개의 합이 존재합니다. 이 합은요, 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은 만남을 알 수 있는 기제도 되고 이별을 알 수 있는 기제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 간목이 일간이면요, 예, 양간입니다. 요 양간 중심이, 이게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양간이라는 거거든요. 천간은 양이 있고 음이 있다. 이 양간은요, 요게 요 반대편 있는 거 있죠? 파란색 동그라미, 빨강색 동그라미는요 양간이잖아요. 자, 내가 간목일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이 기토가요 여성입니다. 자, 반대로 내가 기토일간이면요, 이 간목은요 남자입니다. 그래서 천간합은요 정제와 정관을 논한다. 정제는 뭐냐, 여자와 정관은 남자, 배우자를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그냥 심플하게 건너뛰고요. 제가 이 하분이 들어왔을 때 이별하는 일간들을 찝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분이 들어왔다, 이별할 수 있는 일간들 그냥 공식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왜냐, 사주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 자, 보죠. 신금일간 그리고 임수일간. 우리 신금일간하고 임수일간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금일간이거나 임수일간이다.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하분이 오면요 이별운이 다가옵니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신금일간, 임수일간만 특히 심하거든요. 다른 일간들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간 합법이라고 해서 너무 복잡해서 이것만 컨텐츠를 한두 시간 잡아야 돼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복잡해서.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알고 가죠. 내가 신금일간이거나 임수일간이다. 그럼 하분이 온다. 그러면 이별을 암시한다. 그럼 하분은 어떤 거예요? 신금일간이면 병화죠. 요 병화운이 오는 거. 내가 임수일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화운이 오면은 이별을 암시한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천간합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자, 지지합운이 있습니다. 자, 지지합도요 연애를 볼 때 쓰는 기제가 됩니다. 합은 합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나랑 플러스 상대방이랑
나랑 플러스 상대방이랑 합쳐서 새로운 거를 창출하니까 사랑의 기제로 쓸 수가 있다. 자,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제가 또 이것도 찝어드릴게요. 그냥 조심해야 될 분들. 자, 찝어드리겠습니다. 이 해수, 그리고 묘목, 그리고 진토, 신금,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요 해수다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자, 아까 여기 위에 거는 일간이라서 여기를 말씀드리는 자리고, 요 자리고요. 여기 지지는요, 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쪽 2칸입니다. 2칸 사주팔자에서 여기를 일지라고 합니다. 일지가 해수다 그러면은 운에서 임목이 오면 이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지가 묘목이다, 운에서 술토가 오면은 이별을 암시합니다. 내가 일지가 진토다 근데 유금이 오면 이별을 암시하고요. 내가 신금이다, 사화가 오면 이별을 암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올해 여기 사화가 들어오니까요, 내가 경신일주다. 경신일주예요. 그러면 일간을 여기 동그라미 치고 지지가 신금이죠. 그러면 운에서 올해가 을사잖아요. 사화가 오면 합해서 여기는 수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신일주는 이 사화운의 이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별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천간합보다 약간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해수, 묘목, 진토, 신금은 이 합운이 오면은 이별을 암시하겠구나. 요거 심플하게 알고 넘어가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 일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충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충을. 이 충은요, 합과 마찬가지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일지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일지 파트에서 여기에 정제 또는 정관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분들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해일주라던가 아니면은 병자일주라던가 또 신사일주, 이런 분들 있죠. 네. 밑에 정제 정관을 놓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이 정제 정관은요, 여긴 배우자를 뜻합니다. 여기에 충운이 오면, 여기 딱 충운 부딪히는 거거든요. 깨트리는 거거든요. 충운이 오면 배우자 자리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무슨 일주예요. 근데 배우자 자리가, 이 자리가 충운이 오잖아요. 내가 여기 있네요. 병자일주 여기 있고, 또 정해일주 여기 있네요. 그리고 신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내가 병자일주예요. 그럼 오화운이 오면 충운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때 배우자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충운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정제 정관은요. 그래서 내 일지가 뭔지 여기 보는 거예요. 내 일지가 여기서 딱 봤을 때 내가 잘을 났다. 그러면 오화운이 오면 내가 연애운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변화가 생기겠구나. 내가 묘목이다. 유금이 들어오면 그럼 문제가 생기겠구나. 자, 이 묘목 같은 거 샘플을 들어보죠. 김유일주 볼게요. 그러면 운에서 바이 유운이 왔어요. 여기 충하죠. 그러면은 여기 지장간이 요동을 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운을 잘 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합충에서 이별운, 다툼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다? 합운과 충운이 들어오면은 우선은 조심하고 가자. 이것만 알고 갑시다. 내가 운에서 천간에 합운이나 지지에 충 다음에 합운에는 배우자의 변화가 생기니까 조심하자. 나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제가 내 연애 과거사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연도가 있잖아요. 연도에 이때 헤어짐. 그런데 그때 충운이다. 그럼 나는 충운에 헤어지는구나. 만약에 합운이었다. 난 합운에 연애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헤어지는구나.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기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헤어진 연도를 체크해 보셔서 합인지 충인지 체크해 보시면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신살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오늘 다룬 그 이별에 관여하는 신살은요, 크게 고란살, 과숙살, 그리고 원진, 귀문, 다음에 격각, 이 정도가 되거든요. 격각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고단쌀과 과숙살,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단쌀은 뭐냐? 외로울 꽃자 방울쇠란 자를 써요. 그 방울쇠가요, 자기 배우자가 죽으면요 막 운대요. 밤새 시끄럽게. 방울쇠가 그렇게 서로 정이 좋대요, 부부간에. 그래서 방울쇠가 짝을 잃어버린 형국, 외로운 방울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숙은 뭐냐면요, 과부쌀 있죠? 무속인들이 말하는 과부쌀입니다. 과부쌀이기 때문에 혼자서 자는 거거든요.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살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숙자쌀. 혼자 엉엉 밤새 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란과 과숙, 이게 이별을 나타내는 신살이다.
그리고 원진기문. 자, 원진기문은요, 예전 사람들이 쟤 약간 이상해, 귀신 들린 것 같아, 이상한 행동한다, 이런 게 원진기문이거든요. 이게 운에서 오면요, 이별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워요. 이 원진기문만 딱 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격각살은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별로 저는 작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의 만약에 그 오행이라던가 십성이 들어오고 다음에 합충혈파에서 걸리고 격각까지 걸리면 이제 이건 확실하다, 정확도를 높이는 용도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격각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조심하자, 이 정도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 고란과 과숙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맞습니다, 은근히. 자, 제가 요 표를 놓은 거는요, 내 일지를 나타냄이에요. 일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 일지가 인이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이 과숙살이고 여기가 고란살이에요. 내가 임목이다,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다 그러면 임묘진, 이게 방합표거든요. 방합에서 자, 앞에 거는 과숙살이고 뒤에 거는 고란살입니다. 내 일지가 임묘진이다 그러면 과숙은 축토고 고란은 사화입니다. 내 일지가 사오입니다. 과숙은 진토고 그리고 고란은 신금입니다. 내 일지가 신유술이다. 과숙은 미토고 다음에 고란은 해수입니다. 그리고 내 일지가 해자축 중에 하나다. 그러면 과숙은 술토고 고란은 임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내 글자가 일지가 뭔지 딱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금이에요. 그러면 내 과숙은 미토고 고란은 해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가 을사일주죠. 을사년이죠. 을사년이죠. 그럼 사화가네요. 자, 보자. 사화, 여기 올해 고란살이 들어옵니다. 고란살. 그러면 일지가 임묘진인 분들은 올해 고란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란살 운에는 연애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때는 결혼하시는 게 아니다. 결혼 연도 잡을 때 쓰는 기재도 되거든요, 택일할 때. 그래서 올해는 임묘진 분들은요, 시집장가 가시면은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요, 오화죠. 오화는 고란하고 과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걸로 봐야 된다, 이별운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고란이 임묘진을 낳으신 분들은 고란살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 고란과 과숙이 있어요. 이 과숙살은요, 특히 여자한테 있죠, 여명한테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이 고란살은요, 남명한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제가 감명해본 결과 여성 남성 구별 없이 과숙하고 고란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심플하죠. 자, 두 번째, 자, 이건 더 간단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운에서 이 원진 귀문만 들어오면은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내 일지 있죠. 일지가 만약에 자수예요. 그러면 운에서 미토, 유금이 들어오면 이별운의 전조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묘예요, 일지가. 그럼 여기 묘 있죠.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는 신금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이 원진 기문이 원래 다른 거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자수하고요, 그리고 이 임목하고요, 그리고 유금 어딨냐, 요거는요, 이게 두 가지 따로 작용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 표를 다 갖다 보신 다음에 내 오늘 봤을 때 원진 기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하자. 데이트 날짜 잡는다, 아니면 소개팅 날짜 잡는다, 이런 날은 피해야 되겠죠. 왜냐면요,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지? 막 꼴배기 싫지? 막 그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입니다, 원진 기문 들어온 날. 그래서 요거 날짜 잡을 때도 써도 되고요. 그 데이트 날짜나 우리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갈 때 이런 날 걸리면은 다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 피해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보자. 병호일주예요. 병호일주면 이 오화를 찾아보자. 오화 여기 있네요. 그럼 축날에는 조심하자. 요거 싸우는 날이, 이거 너무 심플하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이별은 과숙과 고란살 그리고 원진 기문만 보면 신살은 거의 다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격각살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다음에 역마살 있죠? 역마살. 이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쓰기 어렵습니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별이라는 게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문자로 통보해서 이별하고 그런 사례도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심플한데, 이 이별이나 이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십성, 두 번째 합충해합,
하충형해파. 세 번째 신살. 이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겹치고 여기다 플러스 궁합까지 안 좋다. 그러면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보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가장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대해서 제가 논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남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만남이 있었어. 다음에 이별이 있죠.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재회가 있습니다. 재회. 예, 재회. 이거 진짜 간절한 거거든요. 다음에 재회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획 잡고 있거든요. 재회운 보는 방법. 이것도 심플한 게 있고 복잡한 재회운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별운, 다툼운, 이혼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멤버십이나 슈퍼챗으로 그 후원해 주시고 저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신 모든 저희 용하다 용도사 구독자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